건강해 보이는 의학 톡톡톡. 네. 자,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놀라운 의학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동네 우리 주치 소개해드려야 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정의학과 의사 전문의 송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송한수 원장님과 함께 맛수다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만성피로 증후군. 자, 이 현대 사회는요, 피로 사회다라고 불릴 정도로 피로가 아주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뭐 딱히 아픈 것도 없고 이게 누구나 아픈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피로가 몸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쉬어도 피곤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만성 피로. 그대로 방치했다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갑상샘, 간기능 저하와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부터 빈혈, 췌장암, 대장암의 위험까지 아무리 쉬어도 당신이 피곤한 이유와 원인, 만성 피로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주치의와 마스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근데 사실 원장님, 저도 글쎄요, 조금만 좀 피곤하거나 일을 좀 했다 하면 그냥 너무 몸이 막 무겁고 소파에서 막 일어나기가 힘들고 침대에서 막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이 피로하시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의 피로를 느끼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날 회복되고 요 일이 반복된다면은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피로지 만성을 붙인 만성 피로라고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성 피로는 어느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 피로감을 계속 느끼고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얘기고요. 일상적인 피로를 정도 느꼈다, 노동을 했다, 혹은 집중을 했다 난 다음에 피로는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성 피로, 그다음에 만성 피로 증후군은 좀 구별돼야 될 내용인데요. 만성 피로는 여러 가지 질환, 그 질환들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피로 될 만한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무호흡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과도한 비만 45 이상 정도 되는 과도한 비만 BMI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있게 되면은 네. 만성 피로는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만성 피로는 그 개별 질환을 치료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치료해야 되지만 네. 그거 이외에 구별이 되지 않는 여러 검사를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어떤 피로? 질환이 없는데도.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 하면 이미 네. 완결돼 있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고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 분석하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네. 실제로 이것만 집중적으로 진료보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한 10여 년을 해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분은 많이 못 봤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피로 그리고 이렇게 만성 피로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가려면 구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스스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좀 이거가 만성 피로인가 이렇게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혹시 해당이 될까라는 그렇죠, 걸 구별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질환명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을 한번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건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집에 있는 예. 지금 시청하시는 근처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원을 방문하셔서 이런 피로합니다. 만성 피로, 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네. 가능성 있는 질환들을 일단 쭉 검사를 스크리닝을 하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상황들을 다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없다 할 때 우리가 네네. 자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해 주실 겁니다. 예, 이런- 그러면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자가 진단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요런 이제 증상이 네 가지가 이상 있어야 돼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가지 이상, 예, 6개월 이상. 요 진단 카테고리는 94년도 CDC에서 했던 정한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해당될 때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한번 긴급히 그다음에 깊이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네. 하면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학문은 점점점 그 구조를 완성해 가거나 좀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절대적으로 이제 우려하는 것은 너무 미리 자기를 예단하지 말자. 그다음에 네. 가벼운 피로는 즐거움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정도 그리고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한 번쯤은 만성피로 증후군을 좀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미리 속단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원장님 이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거 진단을 받고 치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 그냥 피곤하니까 뭐 영양제 드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치료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만성피로 증후군이 실제 진단됐다 할 때는 가벼운 운동, 과벼운 운동 정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한 운동은 또한 피로를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그다음에 그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섭식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하시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생활로서 이제 관리될 수 있는 네. 거로서 이제 만성 피로 증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경과 과정으로서 약제로서는 비타민 요법 등이라든지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건강한 표준 생활을 하라. 그렇죠. 이런 얘기 되겠죠?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게 좀 잘 안 지켜져서 이렇게 힘든 건데 네. 충분한 수면, 네. 그다음에 좀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그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 좀 더 균형 잡힌 생활들을 하는 거. 뭐 요즘에 워라밸도 그런 것 때문에 유행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런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또 수면과 꾸준한 운동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과 또 예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만성피로에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아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피로를 호소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를 챙겨 먹고 끼니도 거르지 않는데 퇴근 후나 주말이면 잠만 잡니다. 최근엔 잠으로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지 가끔 병원 가서 비타민 주사를 맞더라고요. 비타민 주사를 맞고 나면 피로가 조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주사를 맞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피로 회복을 위해 비타민 주사를 계속 맞아도 될까요? 실제로 비타민 주사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영상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 전부터 피로를 굉장히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맞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은 비타민 주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종 비타민들이 세포를 재생하고 또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는 나의 몸에 있는 세포는 적혈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에 완전히 바꿔지듯이 네. 세포들이 계속 재생돼야 되죠. 근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럴 때 비타민들이 많은 효과를 봅니다. 아, 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혹은 주부로서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병원 접근이 좀 쉬워서 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아마 그러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D, 주사로 맞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을 쬐면서 우리가 합성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네. 실내 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비타민 D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전 국민 전체가 사실 비타민 D 레벨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타민 D 요법이 특별한 질환이 아닌 분들한테 대해서 해주는 걸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근데 막 네. 이렇게 노출 싫어하시잖아요. 막 탈까봐 혹은 뭐 얼굴에 그렇죠. 뭐 생길까봐. 그래서 또 일부러 안 하시는데 하셔야 이중적 되네. 문제죠. 사실은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은 네. 피부암이 늘어납니다. 피부암이 늘어나죠. 적당한 게 무조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로는 이제 예. 햇볕이 많이 노출되는 게 얼굴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굴은 될 수 있는 노출을 안 시키고 다른 몸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팔다리. 아까 짧은 옷을 입고 아하. 뭐 활보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주사 외에도 뭐 말씀하신 대로 일광욕을 좀 한다거나. 그렇죠. 그럼 비타민 D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예. 비타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이제 포커스를 네네. 맞추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 비타민 D는 레벨이 충분히 올라가면 혈압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상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포 재생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피로감도 훨씬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비타민 D 레벨을 의사들 간에 또 학자 간에 또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한 40에서 50 레벨 정도 유지하시면 훨씬 웰빙 센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주사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외부에서 이제 가변 산책을 하면서 노출시키는 걸 작용하는 것도 단 얼굴은 가려야죠. 얼굴은 가리시도록 하고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있겠습니다. 비타민 네네. B군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살코기, 육고기, 그 네네. 붉은 살고기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이 섭취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식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네. 더 부족하면은 인근에 있는 병원 방문하시면은 의원들 방문하시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타민 주사도 효과가 있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음식이라든지 혹은 뭐 영양제로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얼마 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피로가 쌓이는 것 같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적당한 운동은 피로 회복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주 5일 내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처음엔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너무 피곤합니다. 이대로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이제 평소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셔서 내가 근육이 부족한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운동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분도 보니까 운동 시작하고는 더 피곤하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뭐 근육통 때문에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또 아직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추정하건대 흔한 상황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예. 운동을 한다 하는 거는 근육을 어느 정도 손상을 줘서 다시 재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따라서 그 운동량을 차츰차츰 늘려가기를 권유하고 있죠. 하나는 근육과 그다음에 관절에 대한 무리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또 두 번째는 심장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가라고 하는데 네.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운동량 이제 욕심이 이제 하겠다 막상 하겠다 하니 하다가 말면 또 이거 관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불안감에 과하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근육의 그 손상이 오면서 근육 손상에 의한 피로 물질이 젖산이라든지 혹은 근육 세포가 실제 파괴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과하게 쌓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위험 과도한 운동은 이 피로와 상관없이도 관절 부분과 근육 부분이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세가 중년되면은 이 근육이 탄력도라든지 이런 네네.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운동 감각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 섭생입니다. 뭐 운동을 하시고 사용하고 쓰고 난 칼로리와 그다음에 근육의 이제 프로테인들이 보충이 돼야 되죠. 네. 보충이 안 되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하. 또 하나 또 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근육량을 많이 늘리려고 전문 운동선수 요즘에 다 이렇게 애들 많이 따라 하시는데 네네. 프로테인 섭취를 과하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수치들이 올라가면서 과한 피로를 느끼게 되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만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운동도 적당량과 그다음에 영양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잘 맞는 것들 찾아야지 무조건 뭐 어디 보고 네.
당연히 이거 프로틴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오히려 무리가 되는 무리가 거네요. 되죠. 네. 우선은 정확하게 본인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적정한 운동 그리고 음식의 섭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송한승 원장님과 함께 만성 피로 또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뭐 끝이 없겠지만 이 만성 피로 이것만 기억하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게 좋을까요?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 적당한 운동. 이것이 모든 질병을 지켜줄 겁니다. 늘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 네, 명쾌한 어렵죠. 대답.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이 만성 피로라는 증후군이라는 진단 내리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또 수면 그리고 운동 또 적정한 또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 상식을 한방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한방. 자, 오늘은 변비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오늘은 변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비통이란 견갑부를 포함한 견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주위 조직 및 상지의 견박부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통증 질환을 말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예, 다른 거 아니고요. 어깨하고 팔 아픈 거를 말합니다. 예, 어깨하고 팔에 대해서 통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어깨라는 조직은 다른 관절하고 다르게 관절이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달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곳곳에서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통은 어깨 자체의 통증을 말하기 때문에요. 어깨의 원인이 아닌 다른 질환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깨가 아닌 폐, 심장, 경추 등에서 기인한 변비통이거나 중풍 후 변비통, 척수 손상 후 변비통, 수술 후 변비통이 구분되어야 될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변비통의 원인 질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비통을 유발하는 견관절의 주요 질환으로는 근막 동통 증후군, 어깨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습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근막 동통 증후군은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에서 근력이 약화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주위 근육에 대한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충격 증후군이 있습니다. 어깨 충격 증후군은 회전근개나 저맥낭, 상완 이두근건의 병변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이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근육이 파열돼서 나타나는데요. 능동적인 운동은 범위가 제한되는데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가동 범위가 정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퇴행성 변변으로 견관절이 점점 유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심한 통증과 운동 장애가 생깁니다. 어깨의 원인이 아닌 다른 상태로 오는 변비통을 감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목에서 오는 기원성 질환이 있는데요. 경추 디스크, 경추 협착증, 경추 인대 골화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장기 질환으로는 심, 폐, 간, 담낭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있고요. 종양같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생기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 견갑상 신경, 장흉신경, 척추부 신경의 포착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있고요. 그 외 상완신경총 신경염, 복합부위 동통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변비통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풍한습사,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었을 때 시리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잠복되어 있던 담으로 인해서 노폐물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겼을 때를 담음의 범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혈응체,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약화되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타박어혈, 외부에서 충격에 의해서 어혈이 생기는 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칠정, 스트레스나 기울, 신경 피로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칠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비통을 치료하는 데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변증을 통해서 처방을 하고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근육이 약화된 부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줘서 움직임의 범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 외 침구를 이용해서 근위치열, 아픈 곳에 직접 놓고 멀리 있는 혈자리를 응용해서 어깨 근육의 통증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 외 전침, 전기 자극, 따뜻한 자극, 그리고 약물을 주입을 이용한 약침, 매선실을 넣는 매선침, 그리고 유착된 조직을 끊어주는 도침, 그리고 뜸, 추나 같은 치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항, 한방물리요법, 첩대요법, 자가운동요법이 변비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깨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요법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깨는 관절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요.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있고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간단한 운동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깨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 팔을 이렇게 크게 돌리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면은 어깨 각도가 조금밖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요. 큰 각도, 최대한의 영역으로 크게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어깨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딘가에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걸릴 때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더 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깨 아픈 부분이 좀 더 빠르게 호전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더욱 빠르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한방 시간에는요, 변비통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양한 건강 상식들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강북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44로 문의 주세요. 미아동, 수유동, 번동 총 28개 세이프 약국을 운영합니다. 강북구 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생활습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및 생명 존중팀과 연계하여 금연 상담 및 금연 배치 제공과 정신 건강을 지지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15로 문의 주세요. 2022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강북구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가 대상이며 대상자에 따른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02-901-7622, 7623으로 신청 바랍니다.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마음 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검진 및 심리 상담 3회차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관내 지정된 8곳 정신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901-7722로 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02-901-7772번으로 해주세요.